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8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7월 29일이었죠.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정진웅 부장검사가 직접 법무연수원을 찾아가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려고 시도를 했던 그런 사건. 그 이후에 결국은 유심칩 그걸 한 2시간 반 정도 들여다본 뒤에 다시 반납을 해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과정에서 이제 폭행 논란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아시지만 그 압수수색을 하고 하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거기에 있다가 내가 변호인하고 통화를 하겠다 해도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진웅 부장검사가 그 변호인하고 통화를 해라. 왜냐하면 변호인 입회하에 그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호인한테 통화하기 위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의 휴대전화, 아이폰이라고 하죠. 그 휴대전화에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밀번호를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려고 하는 순간 이제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 위로 몸을 날려서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을 제압을 했고, 그리고 올라타서 팔과 목을 누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 것이 이제 한동훈 검사장 측의 주장이고, 이에 대해서 정진웅 부장검사는 그게 아니고 자기는 이 그러니까 페이스로 이 비밀번호 이것을 해제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혹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제 서로 균형을 잃어서 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활극이 벌어진 이후에 정진웅 부장검사는 곧바로 서울 성모병원에 가서 응급실로 들어갔죠. 왜냐면 본인 얘기는 다른 정형외과에 갔더니 거기서 갑자기 혈압이 급상승한다 그러면서 큰 병원에 응급실로 가라고 그래서 서울 성모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사진, 그랬더니 열이 많이 오르고 그래서 음압병실에, 그러니까 요새 코로나19 사태 같은 음압병실에 들어갔는데 또 거기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기 이렇게 링거 맞고 있는 그 사진을 찍어서 이제 기자들한테 배포한 적이 있어서, 야 이게 무슨 헐리우드 액션이냐, 이제 이런 비판의 초점이 되기도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었던 그 현장에 정진웅, 한동훈 두 검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이 검언유착 수사팀의 검사 한 명이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수사관들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관들이 2-3명이다 하는 얘기부터. 그 다음에 법무연수원의 직원들이 몇 명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 따라서는 6명이라는, 이 두 사람 빼고 6명, 그러니까 8명이 있었다는 설과 11명이 있었다는 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튼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이걸 서울고검에서 감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찰해서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몇몇 신문을 보니까 거기 중에서 검사, 그러니까 한동훈, 정진웅 두 사람을 뺀 또 한 명의 검사, 이 사람은 정진웅 부장검사하고 같이 현장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상컨대는 이 사람은 아마 정진웅 부장검사 편을 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죠. 왜 그러면 거기에 현장에 있던 사람 중에서 법무연수원 직원은 한동훈 검사장 편을 들 가능성이 있고, 그 서울중앙지검 같이 나간 수사관과 이런 사람들은 정진웅 부장검사 쪽에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검사가 장검사라고 합니다. 장검사가 실제 그 서울고검의 감찰에 지난주에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충격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중앙지검에서 그 감찰은 이동재 기자의 기소 전까지는 감찰에 응하지 말라 이런 내부 지침을 내려놓고 있었다고. 그것도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온 얘기인데, 사실은 중앙지검에서는 그것도 부인합니다. 우리는 그런 지침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침이 있었던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짐작이 되고요. 이동재 기자는 8월 5일에 기소를 했죠. 그러니까 기소 전까지는 응하지 말라 이랬는데, 이 장검사는 지난주에, 그러니까 기소 전입니다. 지난주에 서울고검의 감찰에 응했다 이런 것이죠. 응하고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대체적으로 한동훈 검사장 측의 주장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검사장이 변호인한테 전화를 걸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조작을 하는 그 순간에 정 부장이 순식간에 몸을 날린 게 맞다. 이런 취지, 정확하게 뭐라고 진술을 했는지는 맞지 않지만 하여튼 오늘 그 여러 신문에 나온 그 전체적인 그 신문의 이제 소스가 이렇습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요새는 또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하도 피의사실 공표 얘기가 많으니까 그냥 여기저기 취재한 것을 종합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표현을 쓰는데 종합하면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 이거는 한동훈 검사장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진술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앙지검 내부에서 수사팀 내부에서도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장 검사가 한동훈 편을 들으면 어떻게 이런 반응도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 그냥 본대로 진술한 건데 이게 뭐가 문제야?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검사도 있고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검사들이 좀 정의감에 그 충만한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그 내부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서울 고검의 감찰팀의 그 헤드는 한동훈 검사장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에서 어느 정도 빠져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그 고검 감찰팀에 이제 검사들이 있는데 이 검사들이 주로 이 조사를, 감찰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제가 취재해 본 바에 따르면 이 검사들은 이제 뭐 서울 고검 감찰팀이죠. 이 사람들은 상당한 정도가 사실은 뭐 승진이나 뭐 이런 곳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왜 그러냐면 이 고검이라는 자리가 그냥 약간 왜 우리 흔히 물 먹었다고 하죠. 그 물 먹어서 가 있는 자리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뭐 자기 자리를 노리고 뭘 어떻게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별로 없고요. 그냥 이 자리가 내 마지막 자리니까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변호사 개업할 것이다 하는 이른바 욕심 없는 검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들은 눈치 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냥 소신껏 나의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얘기하는 검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그런 것으로 보이고 이 감찰팀도 눈치를 안 받고 그 다음에 이 장검사라는 사람도 거기 뭐 지침이 있건 말건 나는 내가 그냥 소신껏 가서 본대로 얘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가서 이제 정진웅 부장검사가 돌연 몸을 날려서 한동훈 검사장을 제압했다. 이거는 정진웅 부장검사의 일방적인 폭행, 이걸 뒷받침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정진웅 부장검사는 정말로 그 법률적으로 구성한다면 독직 폭행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감찰입니다. 이건 뭐 고소고발 사건에 그 수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찰이면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전이 될 것이냐. 그 여러 가지 뭐 검찰청법이나 이런 것에 또는 검사징계법 뭐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감찰이 서울고검에서 있으면 이걸 가지고 대검에서 감찰위원회를 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검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건이 서울고검에서 이제 종결이 돼서 대검에다가 징계 요청을 하면 대검에서 감찰위원회를 열어서 자, 이것을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검에는요, 이번 인사로 인해서 어저께 인사로 인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더욱더 고립됐고요. 더군다나 대검에 그 감찰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사람이던가요? 뭐 하여튼 그 사람이 내정해 놓은 사람을 임명했기 때문에 거기는 뭐 완벽하게 추미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대검 감찰위원회 차원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서울고검의 감찰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검에서 이걸 법무부로 징계 요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 뭉갤 가능성, 이게 얼마든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뭐냐? 한동훈 검사장이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해서 독직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만 남습니다. 고소한 사건. 이걸 이제 수사해야 되겠죠. 이것도 만약에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한다 그러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거 뭐 그냥 뭉갤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누가 맡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또 관건이 됩니다. 이런 절차들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거 뭐 중앙지검에서 맡는다고 한다면 또 이거는 그냥
지지부진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아마 언론과 시민단체 뭐 이런 쪽하고 이제 목소리를 같이 해가면서 대응을 해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이거를 검찰에서 뭉개면,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뭉개면 어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수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그냥 뭉개버리면 누가, 그렇다고 경찰에 맡긴다? 잘 아시지만 경찰에 맡긴다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경찰은 검찰보다 더 정권 친화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 이제 언론과 시민단체, 이 사람들이 규명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뭉개고 있는 검찰이나 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권력 누수가 벌어지는, 권력 누수라는 건요,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벌어지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몇 가지 변수가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현장에 있던 장 검사가 입을 열었는데 한동훈 검사장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맞다는 취지로 입을 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 사람 사이의 폭행 논란, 여기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입장에 처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징계나 아니면 고소고발, 고소사건, 이거는 현재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상당 부분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이 진상규명에 나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고소사건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아마 두 번째 정도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대목에서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그러면 이걸 취하할 것이냐 취하하지 않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도 하나의 관건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분위기로 봐서는 한동훈 검사장은 취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진웅 부장검사가 그럼 왜 이렇게 몸을 날려서 한동훈 검사장을 제압하고 그 유심칩을 빼앗으려고 하고 폭행까지 했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그거는 뭐 제가 별도로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러저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월 31일 날 권경의 변호사한테 전화했다는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보면 여권 내의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에서 여하튼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내쫓아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고, 그 분위기 속에서 검언유착 수사팀이 발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자기네들끼리 많은 논란이 있었겠습니까? 이 논란에서 현장 지휘관은 정진웅 부장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정진웅 부장검사가 검언유착 수사의 증거는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 여건이 여러 곳에서 정진웅 부장검사를 이른바 압박을 했겠습니까? 이 압박 스트레스 때문에 돌발 행동을 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을 수 있고, 일각에서는 그게 아니고 정진웅 부장검사의 계획된 행동이다. 무슨 얘기냐면 휴대전화 압수해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비번을 한동훈 검사장이 안 알려주고 있으니까, 왜냐면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런 의혹이 없는데 지금 의혹을 자기네들이 상상을 해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열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휴대전화 잘 아시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비밀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압박할 수도 있는, 이게 전형적인 별건 수사거든요. 뭐 한동훈 검사장도 과거에 뭐 그런 식의 수사는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걸 많이 해본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내가 정말 생사람 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왜 그 비번을 알려줘?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아마 정진웅 부장검사가 왜냐면 마지막 비번을 딱 누르는 순간 그 휴대전화는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때 압수해서 그 비밀번호를 풀린 휴대전화를 가지고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유심칩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카카오톡에 연결해서 카카오톡 이제 대화방 그걸 들어가 본 것으로, 거기에서 또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우익에 의한 업무방해, 뭐 이런 이제 혐의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도 별 성과가 없었던 것이다, 뭐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이유에 의해서 그 유심칩 압수를 위한 활극이 벌어졌다. 근데 이 국면에서 정진웅 부장검사의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이 나왔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